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기술입니다. 거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나중에 우리 배워가면서 배우시자고요. 아니, 이 건물 설계할 때 말이에요. 옥상 같은 데는 저런 하중이 건물하고 관계를 안 하잖아요. 이제는 하죠. 지금 예전에는 그 슬라브 두께, 맨 꼭대기층의 높이를 그전에는 30cm 미만이었었습니다. 그전에는 슬라브 높이가. 그래서 우리 코아 드릴로 뚫어보면 20cm도 안 나오는데 수두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0cm 미만이었다고요. 지금은 규정상 20cm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두껍죠.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방수층에, 방수포에, 또 방수 수지폴에 기본 50cm 이상 나와요. 거기다가 법상 3층 이상의 기둥이 몇 개, 4층 이상의 몇 개 점점 기둥이 양이 많아지고 기둥 간격도 좁아지고 해서 거의 하중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최근에 진 거라면 10년 정도에 진 거라면 이 정도 하중은 다 건들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흙이 80% 70%가 계량토. 아니 근데 이 정도 하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중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당연하죠, 있죠. 건축 도면을 보고 건축 두께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 뭔지, 메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골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하중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하중 공식 하고, 여기에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심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심죠. 사이드로. 그렇지. 그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 때, 특히 여기 어떤 경우는 여기에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중 계산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외벽으로만 돌려서 화단을 만들 때는 하중 계산을 거의 안 해도 10년 미만 건물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네. 저기 그 강호동 가면 옥상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요.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상추를 가져가고 여기가 이런 옥상 조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운반입니다. 50톤 크레인, 100톤 크레인, 150톤, 뭐 300톤 크레인 들어와서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전 문제라든가 관에서 관공사라면은 경찰서에 도로 점유 신고하면은 거의 나옵니다. 민간공사 도로 점유 신고하면 공사 일정의 반도 일정을 안 주고요. 교통체증이 있는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아예 공사 못하게 하고 차도 아예 빼야 돼. 그런데 공사하는 걸 봤는데 언제부터 이삿짐으로 사다리 차 있잖아요. 그래, 그건 3층 미만이고 4층 뭐 이런 거고. 하나 걸려서 봤는데 시공하는 이거는 크레인 들어와야 돼요. 7층인데 7층 건물의 옥상 8층이죠. 8층 위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대충은 없고요. 뭘 심을 거냐에 따라 토심을 결정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잔디만 심을 건지 뭘 할 건지. 이건 1m 안 돼요. 90cm짜리입니다. 90cm짜리. 요거는 어디지? 하여튼 개인집인데요. 개인집에 한참 유행할 때 프렌트 박스. 우리 선생님들 이것만 프렌트 박스 아니에요. 화단을 다 프렌트 박스라 그러는 거다. 원예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프렌트 박스 그냥 써서 이런 것만 다 프렌트 박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화단을 다 프렌트 박스라고 얘기한다. 킹 벤자민. 이제 이거는 하기 전에 제가 스케치를 오다를 컨펌을 받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스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린 거고요. 프렌트 박스까지 다 직접 제작해서 방수. 이 안에는 요거는 이제 LED 등이고요. 그 당시에 이게 유행했었어요.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데입니다. 자동 급수. 실내입니다. 베란다 확장하고 난 공간이에요. 실내고 물을 안 줘. 지가 알아서 줘. 센서가 달려 있어서 수분 측정을 하고 물이 없으면 지가 공급이 되는. 키우는 맛이 안 나죠. 자기가 직접 해야지 키우는 맛이 나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관리하는 것 때문에.
물 공급이며 죽은 거 캐내고 관리해야 되는 겸 공중습도도 또 맞춰줘야지 잘 자라죠. 그래야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분들은 관리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하는데 모든 관공서, 호텔 로비 이런 데서 지금 인천공항에 로비에 이런 거 많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요. 관리비가. 환장하는 거지. 예, 입찰입니다. 예. 그 일일이 다 물 주고 가야 되는데 자동급수 시스템만 이용한다면 네, 관리 3분의 1로 줍니다. 그 관리 시스템이 전체 금액 정도야. 식물을 심거나 박스를 만드는 비싸지. 비싼데 관리비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더 이점이죠. 그리고 그거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관에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교수님 지금 보여주신 그 플랫박스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상 사원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가요? 없어.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없어요. 끝. 자, 제가 지금 이 안에 이 지금 네모난 박스 이 위치 수조입니다. 수조. 물통입니다. 이 위치 물통입니다. 이만큼이. 이 물통이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수전. 이 물통이 비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나고요. 물을 채워달라고. 그러면 물은 근처에 여기가 베란다 확정한 이게 베란다였었거든요. 이만큼이. 베란다 확정한 거기 때문에 베란다에 뭐가 있어요? 베란다 청소하라고 수전 있죠? 물 수도 있죠? 그 수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과 수동이 있어요. 수동은 삐 소리 나서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동 선택하시면 물 수전만 연결해 두면 지가 채워졌다가 지가 떨어지면 또 채워졌다가 물 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만 하면 돼? 몇 개월에 한 번씩 죽은 거 잎이나 따주고 닦아주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현장 시공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서울에 제 친구가 느지막이 결혼을 해서 결혼 선물로 제가 펼쳐준 거예요. 어느 정 얘기를 해. 이거 다 끝났다니까. 끝났어. 물이 계속 여기서 흐릅니다. 물이 계속 회전되고 돌고 떨어지고 돌고.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돼? 가습 효과 있죠? 가습 효과도 있고 물은 자동 공급. 여기 있잖아. 선 하나 보이시죠? 근데 저기 가습 효과 있는 건 겨울이나 여름에는 습해서 안 좋겠네. 베란다인데? 아니 장마철에는 다 습하잖아요. 장마철에는 뭐 어떻게 하라고. 꺼놓으면 되지. 얘만 꺼놓으면 되지. 흙에도 미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뭐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그닥 전문가처럼 관리를 못하면 또 썩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썩는다라는 거는 원예 식물이 죽는 원인은 대부분 관수 문제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거예요. 90%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식물이 죽는 이유는 90%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겁니다. 저 관수 시스템은 저기에 내가 센서가 달려있다 그랬죠?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지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분 문제 때문에 썩는다라는 거는 그 수분이 많아서 썩는 거예요. 썩는다 부식 과정에서는 수분이 꼭 있어야지 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마르는 거지. 사람은 미라가 되는 거고 동물은 작아지는 거죠.
식물은 물이 말라서 바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절대 안 죽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말라요. 근데 습해서 죽는 거는 금방 죽습니다. 뿌리부터 말라지고. 여러분들이 죽어간다고 봤을 때 물을 만약에 뭔지는 모르지만 죽어가는 걸 봤을 때 이미 걔는 죽은 거야. 죽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늦게 보여지는 거지 뿌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일부 몇 개의 나무는 통풍이 안 돼서 죽습니다. 원예 식물은요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쪽에 열대우림 지역에서 아래쪽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바람 하나도 없어. 바람 하나도 없다고요. 대부분이 통풍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이 나거나 꽃이 피는 나무들만 통풍에 문제가 있어요. 식물에 꽃이 색깔이 있다. 그리고 향이 난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통풍이 중요합니다. 물은 제일 먼저, 수분 문제는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통풍이죠. 얘네들은 햇볕이 없는 동남아시아 그 큰 나무들 그 밑에서 자라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햇빛도 반사광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스킨답서스 많이 하실 텐데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화장실에 창문 요만한 거에서 빛 하나 갖고도 잘 삽니다.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물론 양의 풍성하게 차이는 약간 있지. 근데 나무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흙에 붙어 있을 때는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그러면 물에다가 담궈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흙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수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에다가 수경 재배할 때는 깨끗한 물인 경우 관계없어요. 그래서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플랫박스가 실내 공기정화라든가 수분 좋지만 그것도 건강상에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흙에 대한 미생물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흙의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흙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건 흙이 아니고 뭐예요? 퍼라이트하고 피트모스도 뭐예요? 유기성이긴 하지만 유기성입니다. 그죠? 식물입니다. 근데 다 소독해서 나오는 겁니다.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을 주면서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물을 주고 키우는 과정에서는 걔한테는 좋은 미생물들만 삽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과습하게 되면 거기엔 곰팡이균이 서식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살짝 모자라듯 줘야 되는데 남듯이 주는 거. 여러분들은 대부분 남듯이 주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곰팡이균이 서식하게 되고 깍지벌레니 진딧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급수 시스템 센서가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주는 것과 마르는 정도 그 중간에 물이 살짝 부족할 정도로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플랜트 박스는 10년, 20년, 30년 보는 게 아닙니다. 화분식물은 길어야 3년, 5년 이 정도밖에 못 봐. 다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화분 살 때 평생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지? 절대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나 토성이나 이런 것들, 식물이 커가면서 임시야. 원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냥 잠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원예 사업이 하향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데 일들이 나무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원예 사업의 70% 이상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쉬워. 여자분들이니까 뭐 이런 뭐 오목조목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전시 효과, 잠깐의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예 사업은 그래서 하향 산업으로 변한 겁니다. 관리 문제. 오랫동안 못 본다는 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관리 안 하면 죽어버리고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병 생기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는 사람 없어. 맨날 플랜트 박스에 DC 가든 만들면 뭐해.
여기다 갖다 놓고 일주일만 물 안 주면 죽어버리고 관리하는 죽어버리는데 처음에 보기는 굉장히 좋아. 이뻐. 나도 이뻐. 내가 만들어 놓고 오 이뻐. 몇 개 안 했는데 이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관리가 문제예요.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뭐든지 관리가 문제구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켓을 내가 뭘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타켓, 교육 초점을 뭘로 잡은 겁니까? 관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원, 모든 공원, 플랜트박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을 것만큼 다 만들어보고 해볼 건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 왜? 관리 문제 때문에. 또 그 많은 정원들, 그 많은 공원들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쩡글대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타켓은 뭐예요? 그래서 관리. 그런데 관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리모델링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시공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상 보면 5층 아파트 5층 이하에서 시공이 잘 되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되더라는 얘기들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옥상인 거, 실내인 경우는 전혀 관계없고요. 옥상인 경우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 주변에 층간의 차이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높은 데, 낮은 데 있는 것보다 높은 데 있는 직사광선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말름 현상. 옥상 정원에는 무조건 관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거기 옥상 정원 만들어 놓는데 관수 시스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 시스템이에요. 저는 무조건 자동 시스템 합니다. 돈이 들어가도 자동 시스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돈을 들여서 관수 시스템을 자동 시스템으로 해놓는 게 낫지. 안 그러면 누가 올라와서 계속 물 수도꼭지 해갖고 이거 물 주고 이럴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옥상은 무조건입니다. 관수 시스템, 자동 관수 시스템 무조건입니다. 실내는 또 사는 분들이나 여자분들 뭐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 그래도 자기 알아서 해. 불쌍하니까 죽어가는 게 불쌍해서라도. 그래서 그거는 선택이지만 옥상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옥상 공사하면 관수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진짜. 계획 자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옥상 정원 하면서도 세덤 매트로 많이 시공을 하더라고요. 해야 돼요. 물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세덤류라고 합니다. 세덤. 네. 세덤 매트라고 하는 건 세덤 매트류라고 얘기되고 세덤. 네. 이제 이게 선인장 구군 다용류의 하나입니다. 다용류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지지. 얘네들 길어야 요만하고 좀 더 길어야 요만하고 뭐 수호초나 기린초 뭐 이런 것들 기껏해야 이렇게 큰 요 정도밖에 안. 뭐예요? 입체감이 없죠. 단순해지잖아. 아니 이게 위에다 잔디를 만약에 한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좀 돈 들여서 관수 시스템만 해놓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관수 시스템. 그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옥상만 무조건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꼭 그 관리 그 주체는 항상 관리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하는데 관수 시스템을 업체 측에서 시공자가 꼭 얘기를 해서 부각을 시키고 그걸 꼭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비싸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 마. 미래를 좀 봐가면서 관리할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당장 제가 경험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관수 시스템 도입을 대부분 안 해요. 나는 누가 만약에 옥상 조경 만들어 달라 그런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관수 시스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관수 시스템은 작아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수 시스템은. 좀 큰 데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경에 옥상 조경에 500만 원, 3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금액에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나무를 한두 개 빼더라도 그거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통한다? 아, 그럼 나 못해요. 만들어 놓고 욕먹는 그게 나은 거야. 그거 죽잖아. 그럼 누가 욕먹는 줄 알아? 시공한 사람이 욕먹어. 지네가 잘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을 안 줘서 또는 물을 많이 죽어서 죽은 건데 시공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이거는 여의도 자이아파트 로비입니다. 뭐 한다고요? 막걸리. 야, 이걸
이거를 어떤 사람은 또 막걸리로 보는 사람이 있네. 막걸리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네요. 네. 자, 실내고요. 아파트 들어가는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물론 여기서도 실내기 때문에 관수 시스템 및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파트 관리실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나도 손을 안 대도 되는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입주자 측에서는 멋있는 로비를 만들고 싶다. 그 뭐 상반되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이미테이션입니다. 정말로 똑같이 생긴, 진짜 만져봐도 이거 진짠가? 만져봤는데도 진짠가 하는 것들 있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호접란 같은 경우 진짜 만져보고 이거 진짜야 가짜야 막 서로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고가예요. 그게 싸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것들은 고가입니다. 이미테이션이. 싸구려 중국, 필리핀에서 나오는 거는 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좋은 것들은 수작업으로 색칠을 하기 때문에 비싸요. 자, 그걸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죽어도 손 안 대.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했고요. 단순하게 식물만 활용할 수 없어서 제가 또 고향이 이천이잖아. 이천하고 뭐예요? 도자기. 다 주문 생산해서 이 주문 생산한 물건들이 나중에 얘가 반응 좋네 이러고 막 대량 생산해서 파는 디자인 값 내나 디자인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원의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때 내가 만든 겁니다.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몇 가지 패턴을 만들었고요. 자, 이런 공간이죠. 이게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길이가 2m 이상이고요.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곳이 전부 다 이미테이션.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디자인한 거라고요. 저 도자기는 고려 때 만든 건가? 에이. 인천에 있는 제 친구, 도자기 하는 친구한테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디자인을 제가 해줘서 만든 거죠. 교수님 근데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저게 교수님께서 가지는 생각이 저게 자연에서 식물하고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했을 때 견해는 어느 쪽에 있어요? 저는 원예하는 분들이 내가 원예를 싫어하거나 원예를 제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꽃가게도 했었고 원예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는다면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거 이미테이션을 쓸 줄도 알고 또 원예 식물만 쓰지 말고 원래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70% 이상이 목본유여야 되고 30%가 초본유여야 됩니다. 그런데 원예 하시는 분들은 60%가 꽃이야. 원예류야. 그리고 이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 선생님 질문한 걸로 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미테이션이 이런 공간 아닌데 이런 비슷한 공간에 이미테이션과 식물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미테이션만 쓰느냐 식물만 쓰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저 미치는 줄 알지. 저는 환장해 진짜. 저게 만약에 이게 이 똑같은 걸로 식물을 썼어. 가능하죠. 이런 식물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을 썼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 안 해서 죽이는 것보다 이미테이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클라이언트가 저거 살아있는 식물로 해주십시오. 또 관수 시스템 넣어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관리하면 되는 거. 한 달에 한 번 몇 시간만 관리하는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렇다면 나 저거 다 진짜 식물로 심습니다. 그게 더 환경적으로 더 낫고.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클라이언트들하고 설명할 때도 저는 공평한 얘기를 해요. 식물을 이미테이션을 썼을 때 이런 문제, 진짜 식물을 썼을 때 이런 문제,
이런 게 장점, 단점을 다 얘기를 해서 그분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상황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노비인데 전기가 멀리 있어요. 전기도 없어. 처음에 조명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위에 천정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미 건축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이 벽을 따라서 감추는 이런 뭐라 쫄대 해갖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보기 싫어. 관수 시스템 당연히 없죠. 물이 없어. 수전이 없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미테이션으로 갑시다.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에 두 가지가 충족한 게 있다면 전기도 들어오고 수전도 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식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 소요가 이렇게 있다. 관리할 수 있냐? 없으면 아예 위탁을 줘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저도 혼돈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한 곳만인 게 아니고 아파트 하나에 4군데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약 다 틀립니다. 면적하고 생긴 모양이 다 틀려서 여러 형태를 만들게 됐죠. 요거 잘 팔렸어. 요거 잘 팔렸어. 이제 아까 그 집이죠, 여기?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조경하고 같이 들어간 케이스예요. 보통 보면 건축을 미리 다 해놓고 조경을 건축업자가 하거나 아니면 건축업자가 하도를 주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하도를 주거나 별개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사를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FM입니다. 건축하는 사람과 시공자와 협의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거예요. 이때 이전에 제가 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물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에서 물이 흘러요. 여기 지하수가 이리로 떨어집니다. 처음에 내가 연못을 만들자.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꽤 많으시는 분은 아닌데 연못 있으면 목이 많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연못에 대한 반대적인 의사를 갖고 계셔서 그럼 연못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다른 걸 했고 문제는 이게 주정인데 여기가 주정이거든요. 주정인데 잔디도 심고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잔디 다 죽을 텐데 뻔하죠? 그래서 안에다가 여기에 지금 완성된 건 돌이 쌓여져 있죠. 자연석이 쌓여 있는데 자연석 밑에다가 보이지 않는 암거배수를 했고요. 잔디밭 안에 혹시나 해서 여기에도 암거배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잔디 죽지 않아요. 물이 이끼도 절대 안 크고 완전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연못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때 요 라인 하나 파서 연못을 파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지금까지도 연못 안 파고 있습니다. 나무도 잘 살고 배롱나무 하나가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싸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해 때까지는 내가 싸줬어요. 우리 직원들 가서 싸주고 와라 해서 싸줬었는데 그 다음에는 안 싸준 거 잘 살 거라고. 근데 그 다음 해가 몇십 년 만에 한파 갖고선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주변에 혹시 배롱나무 안 싸준 데 있으면 특히 중부지방에 안 싸준 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 죽었다면 빨리 싸세요. 올해도 엄청 춥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추위가 다 되는데 추위 다 갔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여기는 사람이 내려서 걸어오는 라인입니다. 비 오고 그러면은 신발 같은 거에 잔디에 물 튀죠. 어떤 분들이 차를 여기다가 바퀴를 여기다 올리는 줄 아는데 아니지. 이건 사람이 내려서 걸어오는 데고 차는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는 잔디 블럭이에요. 잔디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디는 깎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커팅이 저절로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 이분은 여기에다가도 가끔 가다가 이
물도 주고 시비도 줘갖고 여기까지 다 자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제가 시비하지 마시고 물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잔디를 계속 물을 줬던 거야 여러분들처럼. 물 주지 않는 거라고. 잘 자라게 하고. 여기에도 등이 LED 등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밝은 빛이고요. 잔디 블록도 있고 잔디 매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주정입니다. 자작나무. 얘는 공작 단풍인데 한 나무에서 그냥 단풍, 청단풍, 홍단풍, 공작 단풍, 홍단풍, 청단풍이 같이 나와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아 공장 단풍에서는요? 네, 아니 얘만. 그런 놈으로 잡아온 거예요 내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서산에 이걸 생산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나무 접을 붙이는 분이. 이거 다 접목입니다. 다 접목이에요. 접목인데 이분 농장에 가면 최초에 시작할 때 시험 삼아서 한 나무에다 이것저것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금송 사람 키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나무를 가정집에 쓰는 나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한두 번씩 가서 딱 한 바퀴 돌려보고 필요한 나무 미리 찜해놨다가 정원 설계할 때 그거를 접목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에 가서 골라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집 있으면 이거 하나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몇 년 동안 눈독을 들여놓고 파지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지만 얘가 밑둥이 이만해요. 이만해요. 사진을. 키가 사진을 요 위에서 지금 산에서 내려서 찍은 건데 제 키만해요. 이 나무 자체가. 이 두께나 키가 아주 잘 벌어졌고 우산처럼 잘 벌어졌는데 여기서 청, 홍, 그냥 단풍과 새업 단풍이라 그러죠. 공작 단풍은 이제 별명이고 다 나와요 한 나무에서.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 나무로 심어놓은 상태. 뭐 씨 키워서 뭐 나무 하려고? 우리 아까도 보니까요. 그냥 그 단풍인데 씨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거 버려. 버려. 아니 그래서 심고 싶어서. 버려. 실생면은 다 버리셔요. 그 나무꼬라지 안 되니까. 며칠 전에 서산을 갔는데요. 길 도로변에 가로수가 다 소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동네 진짜 잘 사는 동네다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서산이 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많이 서산 그쪽에 당진 서산 이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단도요. 도로 화단도 보니까 화살나무 뭐 이런 거 비싼 걸로만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동네라고 우리가 그랬죠. 넘어가. 여기 물이 흘러요. 물이 또르륵 흐릅니다. 흘러서 이를 바깥으로 흘러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수전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예. 손님들이 와갖고 도대체 물값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물을 계속 여기서 흘리고 있냐. 돌고만 있는 거죠. 여기에 전원주택이어서 지금은 여기 오수관로가 다 메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화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화조가 마침 바깥에 있어서 땅속으로 선을 매립해서 이쪽에 타이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작동이 되게 해놨어요. 물도 자동급수예요. 여기 근처에 수전을 미리 빼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건축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건축에서 여기서 수전을 빼줘서 땅 밑에 얼지 않는 수전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수전을 여기에 조인을 시켜놔서 물도 자동급수. 그러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지가 알아서 나올 때 되면 나오고 꺼질 때 되면 꺼지고 물은 지가 알아서 보충되고 하는 거죠. 저 위에는 윗집인 거죠? 네, 윗집이에요. 이게 지금 만들어 놓고 2년 뒤에 제가 갔을 때예요. 사진. 그 당시에는 여기 산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깎은 티가 나죠? 작은 언덕이 깎였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집 한 채가 더 들어설 자리가 생긴 거죠. 그 집주인한테 이 나무가 이제 회양목인데 회양목 커팅하는 거를 제가 가위를 사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잘 하지를 못하셔갖고 이게 원래 각이 딱딱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둥글게 자르시는 거예요. 이게 둥글게 자르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위질로 하면 되니까. 근데 각지는 거는 좀 기술이 좀 필요해요. 예, 좀. 이거 봄이잖아요. 5월달. 네. 5월달이죠. 이거는 매실입니다. 매실이고 작은데 제 키보다는 좀 커요. 이게 처음에 150짜리를 갖다 심어놓은 건데 1.5m짜리를 심어놓은 건데 나중에 지금 가보니까 제 키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매실이 달려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매번 술 담그고 뭐 장아찌도 하시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뒤에 있는 나무는 주팝나무입니다. 주팝나무예요. 그래서 봄에 하얀 꽃이 그냥 피입니다. 이제 꽃 지고 난 후에 여기 아직도 하얀 게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해요. 바로 뒤편입니다. 화살나무고요. 이 화살나무 이렇게 큰 거 구하기가 힘든데 큰 거를 구해서 화살나무를 심어놨고 LED 등이고요. 우체통 우리 목공반장이 서비스 하나 만들으라고 해갖고 근데 여기서 새가 알을 까갖고 주인이 간혹가다 여기다가 뭘 붙여놔. 새가 알을 낳았으니까 우편물 넣지 마세요. 매년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집인지 알아요. 이제는 완전히. 먼저 들어오는 놈이 주인이에요. 요 돌, 사람이 밟는 돌 사이사이마다도 이거 뭐지? 아니. 초본류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꽃잔디 말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페랭이. 꽃페랭이. 이게 사계페랭이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사계페랭이하고 여기는 그 금낭아 이런 야생화가 엄청 많아요. 주정에 아까 그 나무죠? 밑에 보시면은 청단풍, 여기는 홍단풍. 뭐 이렇게 이제 한 나무에서 4가지 나무 형태를 볼 수 있는. 여기 일반 잔디입니다. 일반 잔디예요. 물 안 주는 일반 잔디. 저 앞집은 저런 게 아닌가 봅니다. 이 앞집은 다른 집이죠. 거기도 이런 집입니까? 네, 같은 집이에요. 구경관이 이 집이 나중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여기도 원래 이 펜스가 아니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안에 요 밑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는데 데크를 깔아놓고 거기 손님들 파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이 펜스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진 거고요. 샌드위치 판넬 건물입니다. 네.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별장으로 쓰겠다고 자기네가 공사하겠다고 해놓은 거야. 직접 시공한 겁니다. 직영으로. 그래 놔서 뭐 설계도면도 뭐 전혀 이 동네하고 안 어울리는.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맞고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자. 그런 주의시에요. 이 자리가 배롱나무가 있던 자리인데 죽어서 제가 감나무로 심어줬고요. 이거 감나무입니다. 대봉. 여기 지금 보이죠? 한 나무에서 나오는. 요거요? 요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돌이 있고 그냥 장식용인데 항아리도 좀 묻혀 있고. 원래 이 집 그 컨셉이 현대화 주택인데 이분 두 분 다 전통 조경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식 건물을 짓든가 애초에 얘기를 했죠. 한식 건물을 짓든가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다. 근데 한식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건축비는 관계 없는데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경은 한식으로는 할 수는 없고 퓨전으로. 그래서 저 도면에 보시면 컨셉이 현대 건축과 전통 조경의 조화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막 섞어본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본 겁니다. 이렇게 막 섞어서 해본 거는. 안 어울리니까 처음에 막 바꾸고 막 처음에 저기 보면 2개 안이 있어요. 안이 2개입니다. 처음에 제출한 안은 완전 현대식이었고 뒤에 이제 2번째 안은 약간 그 전통을 좀 가미시킨 거였었는데 그 둘 중에서 골라서 한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으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해놓고 실패할 것 같은데 했는데 몇 가지 실패했어요. 이 뒤에가 오죽이 심어져 있던 자리입니다. 오죽을 심어놨는데 오죽이 채 자라기 전에 주변에 산 밑이라 잡풀들이 날아와서 먼저 걔네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2번째로 여기다 심는 게 이제 그 수국, 산수국, 상수국으로 산수국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심어놓은 게 이제 덜꽁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야생에서 많이 덜꽁나무라고 열매가 달리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초록색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나중에는 우리 브루베리처럼 열매가 달리는 건데요. 보기 좋습니다. 하얀 꽃이 피고요. 그걸로 심은 그건 이제 성공을 했죠. 이 부채살 대박 났던 거죠. 이 벤치하고 이거 중국에 이 디자인을 보내서 제작을 해갖고 온 겁니다. 내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냐 해서 중국에 이 디자인을 해서 한 거를 팩스로 보내서 거기서 제작을 했는데 그 뒤로 그 중국에서 계속 만들어갖고 이거 되게 많아요 지금은. 거기는 디자인비를 못 받았네. 이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야외 테이블 벤치였죠. 벽난로가 있어서 여기 주변으로 이것 좀 하지 말라니까 그냥 다른 걸로 하라니까 이렇게 놓으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 건물입니다. 이게 친구 건물인데 건물 다 줘놓고 요 옆에가 동사무소예요. 여기가 큰 사거리인데 이걸 업자가 이렇게 해놓고 갔답니다. 다 살았어. 여기 있는 건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잔디도 안 심어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갔어요. 복숭아 나무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꽃이 진짜 흐드러지게 이쁘게 펴갖고 야, 나 이거 너 선택 안 하면 내가 캐간다.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이쁘게 키도 아담하게 아주 좋은 나무였는데 내가 가져간다니까 이 친구가 이거 봐라 뭐가 있는 것 같지. 내가 가져간다니까 아니야 나도 그래서 놔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절로 길이 났죠. 동사무소를 가는 사람들이 일로 댕겨.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한번 다니기 시작한 거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뭘 해놔도 또 잔디를 심어놔도 또 그러면 잔디 다 죽을 텐데 길을 만들자. 네 땅이지만 공용으로 쓰자. 처음에는 그러면 저 동사무소에서 길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써라. 그래서 이제 길을 내기로 했죠. 미치는 거죠. 진짜 멋있다. 완료 사진입니다. 복숭아 열매가 달렸죠. 자, 이게 게이트, 이거는 포토존입니다. 사진을 찍으라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사진 찍고 지나갈 때마다 사진 찍으라고. 꽃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침묵이고요. 이거는 이제 디딤돌을 만들어준 거고. 포토존 곳곳에 많이 만들었고 여기 연못입니다. 제천에서 100만 원짜리 돌을 5개를 갖다가 또 돌장식까지 해놨어요. 연못이죠? 길입니다. 아까 그 길. 여기에는 인동덩쿨하고 능소화가 그래서 꽃이 피면 굉장히 이뻐요. 사진 찍느냐고 요 앞에가 또 요 옆에가
보건소가 또 있어요. 동사무소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장사도 괜찮은 것겠는데 그 사람의 소매라는 말. 아니 도매. 예. 땅값도 올라가고. 소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땅값도 올라가고 여기 환경과 조경제 잡지책에도 나왔었어요. 지나가다가 보고 촬영해도 되겠냐고 해갖고 촬영을 해서 작가 누구냐고 해갖고 저한테 도면 달라 그래서 도면하고 같이 다 올라간. 예. 미리 해놓은 상태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아마 간판 바뀌었을 것 같은데 간판이 없어졌다. 아, 이쪽에는 간판이 없어져 우리. 아니 망한 건 아니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판이 제가 얘 아버지가 원래 전기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쓰던 간판을 3번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나중에 간판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해서 이쪽 간판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얘네 집에 예, 하나 제가 해줬어요. 아, 이종환의 쉐입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의왕저수지. 네, 제가 건축은 기본 건축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했고요. 디자인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들어간 입구의 간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게이트. 나무 죽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로켓 창이거든요. 스카이 로켓 창이라고 하는 건데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번호들이 다 매겨 있는 거는 그 번호에 따른 세부 도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는 평면도, 덧면도 이런 도면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스케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휘할 때만. 저 장자가 무슨 장자? 네. 제가 그린 거에는 다 저 장차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림에도 다 제 사인이 있어요. 뒤쪽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얼고 터지고 해갖고 나중에 이거 다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됐나? 더 됐을 것 같다. 한 8년 된 것 같다. 아예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9년, 10년 전에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주인도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안 가봤는데. 그 실내도 제가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2층 테라스 공간이었죠. 뭐가 없어졌어요? 아, 이 화단 만들기 전이죠. 없어진 게 아니고 화단 만들기 전이죠. 전기도 연결 안 했잖아요. 들어간 입구. 공사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요거는 진짜인데 요거는 가짜 페인트로 도장을 찍듯이 찍어낸 거고. 원래 컨셉 자체가 지중해 카페 이런 거였었어요. 컨셉이. 샌드위치 건물입니다. 사실은. 샌드위치 건물에다 드라이피트 해갖고 표현만 이렇게 한 거죠. 겨울에 엄청 추워 그래갖고. 벽난로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벽난로를 제가 설치하라고 했고 추우니까. 난방비 문제가 있으니까 벽난로 설치해라. 그래서 벽난로를 좀 운영하고 있고. 건물이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카페, 하나는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갔었는데 카페는 운영하고 레스토랑 자리가 그냥 식당 같은 걸로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팔더라고. 부대찌개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어울리게. 네, 제가 좀 한가할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거 해줬지, 지금 같아서는 누가 해달라도 안 해줘.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거나 그럴 건 해주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 한다면 모르고. 옥상 데크 공사. 브랜드 박스 들어오기 전이네요. 요거는 그 판교의 코롱 린든 그러브라고 코롱에서 한 그 고급 주택입니다. 제일 작은 게 80평, 큰 게 150평. 주택 안에 공간이. 공차도 돼? 내가 150평 집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거실을 못 찾았어요. 이제 그 바깥에 펜트하우스라 바깥에 정원이 있어요. 안에도 정원이 있고요. 방방마다 2평, 3평 정도의 정원이 하나씩 또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바깥의 사진만인데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연못도 있고요. 식물을 심거나 그러는 연못이 아니고 그냥 물만 받아놓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효과를 좀 주려고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림까지 다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한번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도면을 많이 없어져 갖고 도면은 이걸 못 찾았던 것 같고 사진만, 파일로 만들어놓은 사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디는 서양 잔디고요. 간단한 예입니다. 이건 이제 한 모퉁이고 이 반대편에 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뭐 다르게 바꾼 케이스고요. 반대편 공간이죠. 요게 제가 알기로는 사는 집이 아니에요. 별장입니다. 그냥. 간혹가다 서울 올라와서 자는 집. 80평대였었고요, 이 집이. 그 옆에 지금 한참 시끄러운 LG전자 냉장고 세탁기 문 때문에 시끄러운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이걸 보더니만 나보고 오라 그래서 기사가 온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안 가요. 그랬지. 했더니 직접 오셔갖고 좀 보자고 해서 가서 그 다음 집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꿔줬죠. 2006년이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나름대로 하긴 한 거야, 그게. 하긴 한 거였었죠. 할머니가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골에서 오셔갖고 여기 기거하고 계시고, LG전자 사장은 따로 집이 또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데, 근데 시골에서 장독 있는 건 다 갖고 왔어. 오시면서. 이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장독처럼 저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 버립시다. 안 된대. 버리시죠. 안 된대. 2번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여기가 유럽식입니다. 여기 전체가 다 건물 자체가. 유럽에 무슨 장독이 있어요. 장 자체가 없는데. 해서 하여튼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또 그 안에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줬죠. 장독 있는 거 하나 묻고 거기에 이제 무늬 아이비. 이제 이건 무늬 아이비가 아니고 송악류입니다. 송악류. 이거는 이제 뭐죠? 금낭아, 보스턴 고사리. 요거는 멕시코 봉선화. 열매 보이시나요? 네. 자두나무. 네, 자두입니다.
이런 디테일, 이런 소형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컵 활용, 뭐 이게 약탕기죠? 약탕기 활용하고, 이 약탕기에는 화분은 기본적으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죠? 배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저걸 잘못 뚫으면 퍽 하고 나가버려요. 저걸 잘 뚫어야 되거든. 저게 기술입니다. 테이프를 발라서 딱 그렇지. 예. 제가 한 마리 따라봤어요. 예. 청테이프를 발라서 이제 길이라고 하죠. 드릴 앞에 그 길이를 다이아몬드 날로 써갖고 하면 안전하게 뚫을 수 있어요. 요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유 LED 등입니다. 그 물에 뜨는 공. 예.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개, 세 개밖에 안 보이네. 하나, 둘, 세 개. 요건 좀 큰 거고. 예. 요게 둥둥둥 떠나지는데 밤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연못이에요. 연못 위에 부유, 그냥 우리 저기 꼬맹이들 500원짜리 넣고 띡 돌리면 나오는 동그란 장난감 들어있는 뽑기 있잖아요. 그거를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거는 요만한 거부터 큰 거는 이만한 거까지 그 안에 LED 태양광으로 충전을 했다가 밤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것 여기 그게 담수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회전을 시키게 해놔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불호화도 있어요. 우리 남탕, 여탕에 가면 부르륵 하고 올라오는, 부글부글 올라오는, 깊어 올라오는 거 불호화라 그러거든요. 네. 불호화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파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파고가 있으니까 수반을 만들어서 얘네들은 파고가 없게 만들어주고, 이거 물은 지금 뺀 상태인데, 시공하고 얼마 안 돼갖고 물은 뺀 상태인데 물을 채우는 과정일 겁니다, 아마. 얘가 파고가 있다 보니까 얘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밤에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LED 전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민정원사들이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1차 아예 틀이 안 잡혔으니까 공사를 하고, 그 뒤에 시민정원사들한테 드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향나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어디 가나 향나무 많죠, 좀 오래된 데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 우리 직원들이고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죠? 지금은 이제 시민정원사들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버즘나무, 양버즘나무라고 하는 플라타너스죠? 네. 두목치기를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두목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아예 싹둑 잘라버렸어요. 네. 토막 자른다는 거. 키도 맞춰야 되고, 이걸 두목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강전정이고요. 플라타나스의 경우 이제 이게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빨도 봐야 되고요, 나무 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분 측정기로 나무의 힘, 얘가 도대체 저렇게 자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잘라도 되는 건지 측정을 해보고 해야 돼요. 일반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막 자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는 나무병원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다 측정해보고 땅바라고 나무 수분 함량 뭐 영양 조사 해보고 해야지, 그냥 자르면 나무 죽어요, 잘못하면. 곰파스 피해 애목입니다. 저렇게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거 그냥 막 세우면 안 돼요. 다 세워서 조치를. 이 뿌리 나온 거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잘랐지. 너무 많이. 쟤는 살 가망성이 없죠. 세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레인이 여기서 당겨주고 있고요. 몇 개는 세웠고 죽은 나무 잘라낸 것도 있고 다 세운 상태. 오래 걸려요. 주변에 나무들 초본류들 잎 나오기 전이었죠? 근데 잎이 지금 다 나오고 잔디도 많이 푸르졌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지 않게 연계지주를 해줘야 되고요. 또 밥이 많거나 키가 크면 별개의 지주목을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별개. 나무 상태에서 틀려지는데요. 식재하고 바로 식재한 나무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 끝날 때쯤이면 다 철거해 주면 됩니다. 그 태풍 피해로 만약에 쓰러진 나무들 같으면은 3년 이상은 잡아줘야 복구가 됩니다. 하자보수가 태풍이나 이런 피해서 하자보수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건 하자보수 안 들어갑니다. 그건 자연재해죠. 돈을 받고 하는 그렇죠. 괴산 왕소나무 포기했어요. TV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회의 끝나고 나자마자 TV에 나오대? 괴산 왕소나무 포기했습니다. 제가 3년을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 주민들하고 그 시에서 군이지, 예. 군에서 그냥 나무 자체로 그냥 놔두자. 썩든 안 썩든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냥 존치만 하고 치료는 더 이상 안 하기로. 3년 동안 조금씩 50cm씩 세웠거든요. 세우고 수간주사, 뭐 영양제 공급, 연면 시비 뭐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계속 전지 관리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지난달인가? 이달 초에 결정 끝내고 더 이상 손 안 대는 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넘어갔죠, 그죠? 네, 이 노출된 뿌리. 세웠어요. 그냥 세우고만 마는 게 아니고요. 조치를 여러 개 해야 됩니다. 밑에 지금 까매서 안 보이는데 직원들 보일 겁니다. 박 선생님 여 어디예요? 화성오산교육청입니다. 네. 화성오산교육청입니다. 네. 아주 여기 커요. 여기는 2개씩 거잖아. 화성, 오산 2개씩. 네. 자, 아까 전에는 세우기만 해놓은 상태고요. 전지전정 안 해놨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5개월 뒤에 저한테 발주가 나왔어요. 나무들이 틀이 잡혀버렸어요. 쓰러진 쪽으로 틀이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전지전정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이게 복구가 됐죠. 네. 지면 복구까지 다 한 겁니다. 꽤 오래 걸려요. 태풍 피해 받은 것들은 이게 작지 않아요. 그렇게 타이어 반만 하거든요. 한 40점대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허리 정도 두께 되는 거예요. 큰 나무인데 가격으로 치면 꽤 하는 나무인데 어쩔 수가 없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려보자 해서 제가 이런 사진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선별도 좀 해야 되고 외국 사례도 저도 외국에 뭐 우리나라에서 리조트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외국의 리조트나 공원 같은 거 공지가 뜨면 저도 우리 회사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린 사례도 있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림하고 같이 안 보여드렸었나? 몰라 기억이 없으세요? 이점 먹었죠. 네. 하여튼 좀 큰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만 추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도 기술만 좀 갖고 있으면 관리 기술 중에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제 밖에 나가서 태풍에 관련된 것도 교육을 할 건데 뭐 저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거 태풍 피해 복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화단
관공서 중에서 좀 큰 것들은 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런 것들은 작은 공원들입니다. 어린이 공원이나 쌈지 공원 아니면 방치되어 있던 땅에다가 정원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에서 재료비를 주고 재료비를 직접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재료만 사주는 거죠. 광급자재로. 여러분들은 기술하고 인력만 조달한다. 아까 방치되어 있던 데 3억짜리 하나 있었죠? 예, 나보고 수원시에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방치는 3억이 하라고 그러면서 이름 붙여주겠다고 했던데 재료 같은 걸 다 시에서 주고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제공해주고 광급자재로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시공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공비만 받고 기술자들 이제 뭐 시설물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자들이 와서 할 거고 그건 이제 별개로 그쪽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주한다면 그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은 좀 뺀 상태죠. 뭐 몇십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베낄 수 있는 건 베끼고 흉내낼 수 있는 건 흉내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 요목조목한 원리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려고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을 해서 도면을 제출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해놨다고 이걸 어떻게 시공을 하라고 또 너무 풍성하게만 해놔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인은 많은 책만 보면 됩니다. 그림만 보면 돼요. 우리 인터넷만 쳐봐도 정원 설계 또는 정원 디자인 하면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진도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녀요, 이게. 우리 직원이란다. 우리 저 교육생 한 클래스 이걸 복사해서 드렸는데 그걸 제일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려갖고 그걸로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막 다시 변경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디자인은 인터넷만 뒤져도 많은 디자인을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나 원리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자동급수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구조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은 뭐 큰 전기 장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전에 우리 순천 정원박람회 대학생들 참여해서 했다고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칠판에다 그 밑에다가 약식 그 자동급수 시스템 해갖고 화장실 그 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지 마. 그러면 또 한 번 더 했다. 기억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설계를 앞으로 계속 하면서 모형까지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적용 기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전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공공기관의 정원도 손을 봐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용한지 재료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